자, 이번 강좌에서는 아주 간단한 테마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하나는 근과 계수와 관계를 조금 확장을 시켜볼 거고, 그 다음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 경우 그 허근이 가지고 있는 성질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주고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을 갖는다. 알파, 베타.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라 그랬습니다. 구구단처럼.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얘하고 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와 c에 의해서 a분의 c. 이렇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3차 방정식 이상으로 확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차피 같은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비슷한 구조로 나오겠죠. 자, 3차 방정식이 ax 세제곱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이퀄 투 제로. 자, 이것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식이 이렇게 세 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 식은 다시 써보면 이렇다. x-베타, x-감마 이퀄 투 제로. 이 식과 동치라는 사실은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서 얘하고의 개수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나옵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t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요게 바로 3차 방정식이 세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고,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관련된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를 잘 보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근의 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보니까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의 합.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 보니까 세 근의 곱. 그러면 4차 방정식 꼴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근의 합, 그리고 네 근 중에 두 근의 곱의 합, 그리고 세 근의 곱의 합, 마지막으로 네 근의 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같은 구조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부호를 바라다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자,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의 순서대로 이 부호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그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간단하죠?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래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한 예문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을 하나를 주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2 이퀄 투 제로라고 하는 실계수 3차 방정식을 생각을 합시다. 자, 이거의 한 허근을 i라고 할게요. i. 3차 방정식이 이런 허근 i를 하나를 갖는데요. 이랬을 때 이것의 나머지 근이 두 개가 남았죠. 걔 구하고, 그 다음에 실계수 pq. 얘들은 얼마가 될까? 나머지 근 두 개 다 구하고 계수 pq의 값도 한번 좀 계산을 해봐라 하는 문제.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면서 처음부터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뭘 떠올리느냐면, 이게 지금 근이니까 x 이퀄 투 i를 대입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대입을 해주게 되면 i제곱, i 세제곱 한 꼴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i-1, -i로 식을 정리를 해서 항등식의 계수비교법에 따르면 우리가 PQ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런 다음에 다시 PQ 값 집어넣고 식을 정리해서 나머지 근 두 개를 찾아내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일 때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식일 때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복잡한 식이 만들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머리를 조금 굴려야 돼요. 어떻게 머리를 굴리느냐? 자, 지금 실계수 방정식인데 헉은 i를 갖는데요. 자, i가 하나의 근이면 그것의 켤레근도 어때요? 근이죠. 개수가 실수일 때에는 원허근과 그것의 켤레근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또 다른 근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i가 나머지 한 근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i라는 근하고 마이너스 i라는 근하고 우리가 추론을 해냈으니까 나머지 근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네. 자, 나머지 근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근 3개가 유추가 된 겁니다. i라는 근 주어졌고 마이너스 i라는 근은 당연히 가져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한 개의 근만 우리가 알파로 놓아줬어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세 근이 이렇게 생겼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해라. 자, 그러면 자, 세 근의 합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세 근의 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i에다가 마이너스 i를 보태고 다시 알파를 보태줬더니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알파인데 세 근의 합은 이 식에서 마이너스 p래요. 자, 일단 식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세 근 중에 두 개의 근씩 두 근의 곱을 생각합니다. 세 개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들의 합,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이걸 생각하자라는 얘기예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넣어보세요. 그러면 얘하고 곱하니까 1. 그쵸? 그 다음 얘하고 곱하니까 i 알파. 얘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i 알파. 그럼 이렇게 없어져요. 자, 두 분의 곱의 합은 이 식에서 얼마냐면 q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q 값이 먼저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세 근의 곱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세 근의 곱을 체크를 해보면 i에다가 마이너스 i에다가 알파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러면 얘는 알파가 되어지는 거죠. 정리하니까. 그런데 세 근의 곱의 위치는 여기서 마이너스 2랍니다. 자, 나머지 한 건 나왔어요. 그 다음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면 여기서 p가 2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만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p값, q값, 그리고 나머지 한 근까지 이렇게 4개가 아주 가볍게 찾아내지네요. 됐습니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추론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헉은 오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예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투 제로라는 방정식, 얘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의 한 허근을 우리 오메가라고 할게요. W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읽는 겁니다. 자,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요거 한번 계산해 보고, 두 번째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이렇게 오메가를 거푸 계속 곱해가지고서 오메가 101제곱까지의 합, 요거를 한번 좀 계산을 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자고. 현재 이 식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제로일 때 만들어지는 x의 값이 있을 테고, 얘가 제로가 되어질 때 만들어지는
x값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게 있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얘를 오메가라고 놓아두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켤레 복소수 오메가 바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합니다. 자, 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두 근의 합입니다. 요 식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지네요. 그죠?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여기서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게다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요것의 근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투 제로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 식하고 요 식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서 오메가 바가 바로 오메가 제곱이 되겠구나. 거꾸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가 되겠구나. 그러면 얘가 또 요 식으로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어지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가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성립되는 값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 오메가, 이 식에 관한 이 오메가의 성질은 이런 것도 만족하고 이런 것도 만족하고 이런 것도 만족하고 이런 것도 만족하고 이런 것도 만족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방정식이 하나의 허근을 갖게 되면 그 방정식으로부터 허근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이렇게 유도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오메가에 대해서 얘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졌네. 자, 첫 번째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1부터 오메가 제곱까지 쭉 보태가지고서 오메가 100일 제곱까지 합쳐보래요. 그런데 얘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거 여기서 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식들도 나머지 항들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형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원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오메가 세제곱, 네제곱, 5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을 우리가 앞으로 빼주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주면 오메가 5제곱까지 쓴 게 되는 거네.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써나간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이 101제곱이니까 이거를 오메가 제곱으로 보려면 오메가의 99제곱에다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써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전개했을 때 바로 얘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제로 열심히 썼는데 열심히 계산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0하고 만들어져 버리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이 하나의 허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허근으로부터 여러 가지 성질들을 상황에 따라서 꼭 이런 식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성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아직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예문을 하나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x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퀄 투 제로라고 하는 이런 3차 방정식을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이것을 만족하는 오메가의 성질은 이거였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오메가는 또 다른 성질을 갖게 되겠죠. 그렇지? 오메가가 항상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에다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를
요렇게 곱했더니 그 결과가 3이 되어지더랍니다. 그랬을 때 요 A, B의 값은 얼마일까? 자, 요런 문제. 됐습니까? 현재 지금 이것으로부터 이것의 성질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식으로부터도 오메가가 갖추고 있는 성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앞서서도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직접 집어넣어 버리고서는 식을 정리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 식을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해서 개수들을 비교를 해주면 우리가 A 값, B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얼마다 하고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거는 식이 이렇게 간단하면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식이 좀 복잡한 꼴로 나왔을 때는 아주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얼기설기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질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조건에서 오메가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3 오메가 마이너스 1 이퀄 투 제로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 오메가다. 그런데 요 식은 지금 오메가 마이너스 1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1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 오메가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얘 오메가의 성질을 체크를 해봤더니 이런 식을 만족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정리해야 될 식 중에 얘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다가 이거 우리 1번식이라고 할까요? 자, 1의 양변에 식을 좀 정리하기 위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 줄게요. 이렇게. 얘를 곱합니다. 이 식의 양변에.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 이퀄 투 여기에 오메가 마이너스를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요거는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다시 이것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3 오메가입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되는 거네. 마이너스 3 오메가, 오메가 제곱 A 오메가 플러스 B가 3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조건식이 이런 과정을 거쳤더니 간단하게 정리가 돼버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울 거 지워가면서 정리만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 3 없어지고 여기서도 3 없어지네요. 그러고 나면 식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 오메가 이퀄 투 여기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B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 이쪽으로 넘기고 요거 이쪽으로 넘길까요? A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B 오메가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나요? 어느 정도 정리 거의 다 됐어요. 자, 현재 지금 요거하고 요거를 보탠 게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 오메가래요.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3 오메가가 되겠네. 3 오메가. 거기에 마이너스 오메가 있네. 이렇게. 그랬더니 2 오메가 이렇게 되어져요. 얘가 얘하고 같대요. 그럼 뭐야? A는 없네? B는 2가 되어지면 되겠다. 그래서 A는 0이고 B는 2다 하고 요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지금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처럼 지금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정리하는 이 과정 중에는
이 식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나머지 정리가 이렇게 싹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 식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가 되어지는 값을 미리 뽑아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조금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머지 정리였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식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치 이거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 나오는 오메가와 이 오메가가 같은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오메가입니다. 허근을 오메가라고 놓았을 때 그 오메가가 갖는 성질은 각각의 방정식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오메가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됐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